자, 유니언 머트리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언 머트리얼. 장이 처지니까 종목들이 다 처지죠. 그죠?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를 늘 같이 보자라고 맨날 보는 것도 그런 이유들이죠. 그죠? 하나만 보지 말고 동시에 함께 한 번에 보자라는 말을 여러 번 드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죠?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유니언 머트리얼즈 이렇게 보게 되면 그죠?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보면 이렇게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언 머트리얼 이런 모양이죠. 그죠? 유니언 머트리얼을 여기서 얘가 어디 있냐면 거래소에 있죠? 코스피에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 1543억. 그다음 소형주고요. 비금속 광물에 분류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이거를 코스피에 비금속 광물을 이렇게 업종 지수가 이거니까 업종이 이쪽이니까 그죠? 이렇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작년 그 3월부터 한번 땡겨볼게요. 이렇게 작년 3월 이렇게 됐죠?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어때? 얘가 좀 더 많이 쳐져 있죠, 그죠? 전체가.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꺾일 때 소형주는 더 많이 꺾이는 경향이 있죠, 그죠? 대형주는 무거운 게 사실이고 소형주는 가볍다 보니까 오를 때도 가볍게 오르고 그죠? 내릴 때도 더 많이 꺾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 소위 말 잡주들 그리고 소형주들은 더 많이 빠지니까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으면 그런 종목을 해서 돈을 잘 벌 수도 있겠지만 그 분위기가 돌아섰을 때는 더 훨씬 더 위험한 종목이 소형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대형주는 빠져도 뭐 우리가 소형주 빠지듯이 막 빠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주식을 좀 하다 보면 야 이거 잡주하는 것보다는 대형주 그 다음에 오래 들고 가야 되는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비금속 광물 지금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걸 보는 건데요.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끝사원에 걸려 있고 이렇게 걸려 있지만 얘는 무엇인가 조금 2500이라고 하는 자리까지는 좀 남아 있어요. 그러나 단기 흐름은 이렇게 비감속 곡물 업종지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얘도 지금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개별 종목 흐름을 보게 되면 종목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미 이렇게 돼서 이 자리를 꺾고 있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꺾고 있었죠? 이렇게 꺾고 있었죠? 그럼 업종 지수가 꺾이면서 이렇게 2500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얘도 단기적으로 더 빠진다고 하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죠. 반면에 얘가 이거를 극복해서 나가야 될 자리가 이제 4,000원을 안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일봉상을 이제 다시 주봉, 월봉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주봉상 이렇게 당겨서 보게 돼서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2016년이 올해 들어와서 고점이었던 5,300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늘 큰 그림을 보면서 중요한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좀 많이 보자라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유니언 머트리얼즈는 어떻게 보면 부딪히다가 이 흐름을 여기서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저항을 받았던 부분이 지지를 바뀌어서 이하를 했는데 안착을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처지면서 이렇게 그죠? 여기서 꺾여버렸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데서는 들어가지 말자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흐름이 꺾여서 무게가 실려버리면요. 이게 여기서 천천히 빠지다 속도는 가속도로 붙고 있겠죠. 그럼 어차피 얘는 이제 3,440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 3,000원까지는 열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반면에 꺾은 자리가 4,000원 부분이 되니까 반등을 해준다면 파동의 범위를 반등을 해준다면 이 4,000원 부분까지 올라오준다면 이거는 또 어떻게 돼요?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간이 어때요? 저항과 지지가 공존하는 구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웬만한 종목이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큰 그림이 꺾이다 보니까 좀 빨리 꺾이는 것들은 이제 꺾이면서 지지대보다는 저항대를 더 많이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주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죠?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반면에 이걸 놓고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도. 그렇죠? 반면에 이렇게 돼서 오버슈팅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죠? 반면에 언더슈팅이 빠지면서 더 세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빠질 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지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질 때 언더슈팅이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건 하나의 흐름을 놓고 보면 평행한 흐름과, 그죠? 올라가는 흐름과, 그 다음에 내려오는 흐름을 보게 되면 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파동의 그림 자체가. 왜냐면 어느 일정한 부분이, 뭐라 그럴까? 여기서 출발했던 주가가 올라가면 옆으로 기거나, 더 올라가거나, 이렇게 늘어지거나, 그죠? 옆으로 기거나, 떨어지거나, 그죠? 떨어진 주가가 다시 옆으로 기거나, 반등을 하거나,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림을 보게 되면, 흘러가는 그림을 되면, 올라가는 그림, 내려가는 그림, 기는 그림.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밑에서 타고 가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있고요. 그죠? 위에서 타다가 꺾여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서 옆으로 기거나 계속 이런 형태가 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주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6가지 경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어느 하나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어느 기점을 두고 오르느냐, 기느냐, 떨어지냐.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 중에 주가가 이렇게 가는 주식은 드물다고 했죠. 거의 없다고 그랬죠. 찾아보라고 그랬죠. 이런 주식은 없다. 흐름 자체가. 그래서 확산의 형태가 되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주가는 어렵다. 왜냐면 갑자기 주식이 나빴다. 갑자기 좋아졌다. 갑자기 훅 나빠. 이렇게 되긴 없죠. 서서히 어떤 기업이 좋아지는 그 그림이 나오다가, 그죠? 서서히 주가가 뭔가가 안 좋은 그림이 나오는데 중간에 악재가 나오다가도 이 악재가 한번 했다가도 돌릴 때는 서서히 돌리는 그림. 떨어질 때 이렇게 또 갑자기 그 악재가 호재로 바뀌면서 갑자기 그 호재가 다시 악재로 바뀌고 이렇게 움직이지 잘 않죠. 그래서 요 6가지 경우를 조금 많이 형태를 잃으면서 파동을 치면서 형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죠? 이런 점을 생각하면 유니온 머테리얼은 지금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가 하나의 그냥 기준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저항대였다. 그냥 이렇게.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저항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자리가 다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항이 돼버린 거죠. 그럼 지금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중 저항이 됐죠. 이 저항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흐름의 저항도 있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가 만난 거죠. 그래서 주가가 현재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림이 된 거죠.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이중 저항이 맞고 쉽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 가려면 한참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틀어서 하나를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나 더 틀어서 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냐면 저항을 맞고, 그죠? 저항을 받고 지지가 되고 있죠. 지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존하는 거예요. 얘가에게는.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그런 구역이 되는 거고요. 그죠? 이 부분이 저항이, 그리고 이 저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저항과 이 흘러내리는 이 지지가 공존하는 거고, 주가의 형태는 지금 그 안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벗어나게 되면 언더슈팅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여기를 안착하게 되면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정답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가 파동을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얘기 드리는 거죠. 그러면 월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유니온머테리얼. 그러면 얘는 이 흐름을 극복하는 게 지금 최우선이 되죠. 그러면 가격을 보면 대충 보게 되면 얘가 극복을 하려면 4,000원은 넘어가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흐름상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에 이렇게 부딪히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죠? 이렇게 꺾어놓은 자리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극복해야 될 대상은 여기 4,000원대라고 하는 자리가 나오고요. 그죠?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는 이렇게 교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대, 즉 3,000원에서 약간 밑에 한 2,700원 서기까지가 여기 가기가 지지대가 있는 거죠. 흐름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저항이 있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지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유니언 머티리얼은 이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웬만한 종목이 지금 갇혀 있을 거예요. 그냥 올라갈 때 만들어놨던, 즉 올라갈 때 만들어놨던 여기 저항값이 지지로 바뀐 경우가 되게 많아졌죠. 올라가는. 그러니까 반대로 내려오면 지지가 형성돼 있는 것이 그게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흐름을. 그러면 그 지지가 다시 저항으로 바뀌면서 틀어져서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가면 어느 일정한 부분에 가서 또 지지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 또 반등하고 그러면 그 흐름을 또 다시 바꿔주면 또 변곡이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한 게 이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 이렇게 흐름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 그런데 이 반등의 기점들이 그 전 저점보다 이 전 저점이 높아지면서 그죠? 사이클링은 이렇게 그려나가는 그림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라고 물었을 때는 당연히 이런 사이클링에서 이렇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거는 이렇게 꺾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저항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다시 얘기 드리면 이제 내려오는 저항선, 그 다음에 꺾어는 저항선, 그 다음에 이렇게 틀어서 지지를 형성하는 지지선. 그래서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 2선을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파동 구간에서 얘가 한 번에 훅훅 빠지는 게 아니라 그죠? 얘가 이렇게 파동을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대응하는 거죠. 근데 장이 정말 이렇게 빠져갖고 폭락장이 나오면 이게 멘붕이 와요. 이런 게 이제 과거의 경험치에서 보게 되면 힘들어지는 건데요. 과거에도 한번 잠깐 업종 지수를 보고 한번 볼게요. 이제 그동안의 경험치가 있었을 때 우리가 작년 그 3월에 장을 들어온 사람은요. 이 이후로 들어온 사람들은 요일 때 들어와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들어왔다 빨리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와 장이 폭락을 했을 때 미치겠다 해도 조금만 개겼던 사람들은 이렇게 수익 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그 위에 들어갔을 그 이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장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이 난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죠? 그런데 이 깊이가 깊어졌을 때 그리고 시간을 들였을 때 학습 효과가 어떻게 보면 있었어요. 2007년도에 외환위기 올 때도 깊이 있게 빠졌다 회복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거든요. 그죠? 근데 이번에도 이 속도가 회복하는 속도가 빨랐거든요. 그럼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서 이걸 경험한 사람은 우리나라 장은 역시 빠졌다가 다시 반등할 때 역시 대변화가 될 때 기회야 이렇게 삼는 사람도 있죠. 근데 기술적으로도 보게 되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자리는 여기 반등했을 때 빠졌을 때 그죠? 빠졌을 때 이 저항값이 지지를 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장을 오래 봤지만요. 이거 보면서 황 대표도 있지만 저 당시에요. 기술적 분석을 저도 많이 상당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지만 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워낙 속도로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나 다시 돌렸을 때는 역시 기술적 지지와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걸 이해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황 대표의 그 뭐라 그럴까 여기를 많이 얘기했죠. 황 대표가 여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항값이 지지로 바뀌었고요. 그죠? 좀 전에 그린 그대로죠. 아까 설명한 대로 이거죠. 이렇게 저항값이 지지로 바뀐 거죠. 이 설명이죠. 반면에 이걸 설명하면 이 흐름이 이렇게 지지를 하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들어와서 또 지지를 했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표현해보면 이런 그림인 거죠. 어떤 그림? 이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시장이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죠. 어떻게 보고 있냐.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있는 견해인데 저는 이게 장이 오히려 이게 와주면 이 흐름에 눌림이 될 가능성을 더 많이 얘기하죠. 저는 이렇게. 장이 그래서 지금 빠진다고 해서 굉장히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만 이 폭이 적지가 않아요. 적지가 않다니까 이게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겁을 먹게 돼 있죠. 그죠?
또한 여기서 지지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빠져나가면 또 떠들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제가 정리해서 종합주가지수를 이제 한번 얘기 드려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죠? 왜 기술적 분석을 자꾸 얘기를 하고 의미 있게 한번 봐달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 그쵸?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보이는 거. 이 그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저항. 이 지지로 바뀌었다. 이 얘기가 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보시면 지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거죠. 저항, 오버슈팅이 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을 지금 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빠졌다 하더라도 빠졌다라기보다는 지금은 눌림에 진행하는 게 더 가깝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돌아간다면 과거에 제가 90년대 초반서부터 장을 봐온 입장이라면 어떤 거죠? 여기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걸. 그래서 저도 뭐 이거를 믿거나 말거나 하도 보니까 이런 형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 자주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죠? 이런 그림을 정말 자주 얘기를 하죠. 이 세 가지 그림을. 그래서 이렇게 저항받는 그림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요. 그죠?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요. 이렇게 지지하는 부분도 관심 있게 보고요. 그죠?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통과하는 것도 관심 있게 보자.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반면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언더슈팅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틀었을 때. 그죠? 반면에 이렇게 부딪힐 때 돌아설 때 지지할 때 의미가 있으니 이런 데를 잘 보자. 이런 데를 잘 보자. 이런 데를 잘 보자. 그리고 이런 데를 잘 보자. 이런 거죠. 그러면 최소한 1번 기는 그림, 두 번째 올라가는 그림, 세 번째 내려가는 그림 속에서 지지와 저항이 서로 교차하면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를 여러 각도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주식을 유니온 머트리얼도 이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내려가는 그림, 그죠? 그 다음에 저항 그림, 그죠? 그 다음에 내려온 그림이 지지 그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랑 여기가 의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갈 것이냐, 꺾을 것이냐, 이 안에서 파동을 치고 할 것이냐. 그죠? 그러면 이 기준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거지, 정답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 나름대로, 황 대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얘기해 드리는 거지, 뭐. 근데 기술적 분석 얘기하면 항상 욕먹어요, 욕먹어. 왜냐면,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기술적 분석이. 사실 해보면.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이걸 오랫동안 보아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여러분들 잘 안 보일 거예요,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 하죠. 하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시면,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렴해서 깨지면 정말 조심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는 수렴이 들어가면요, 누구나 이 종목을 살아가고 이 종목이 갖는 펀더멘털이 좋고 어떤 내용이 좋고 분위기가 좋으면 다 이렇게 점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그거를 점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그렇게 갈 거라고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안 가면 이거는 페인트야, 속임수야, 어쨌든 한번 갈 거야. 이렇게 자꾸 이 주식을 사랑하게 되죠. 짝사랑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항상 밀려도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나는 주식을 대응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돼? 물타거나 이 종목을 더 들어가서 이걸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지 마시고 분산 투자의 개념도 여기서 도입을 하시고, 그죠? 분산 투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분산 투자, 두 번째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분산 투자뿐만 아니라 내가 그 들어가는 베팅 금액 있죠? 소위 말해서 투자 금액 자체도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요. 어떤 주식이 좋아? 라고 머리에 박히면 예를 들면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고 C라는 종목이 있고 D라는 종목이 있는데
분산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돼요. 여기는 100만 원 들어가고요. B라는 종목을 짝사랑한 나머지 여기는 1000만 원 들어가 버려요. C라는 종목은 벌 게 없으니까 50만 원 들어가고 D라는 종목은 그냥 해볼까 10만 원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분산 투자냐고요. 아니 저희가 분산 투자가 아니라 여기에 몰빵 투자죠. 근데 이걸 분산 투자를 했다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종목 하나 A, B, C를 사랑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들어가세요. 똑같이. 여기 100 들어갔으면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이렇게 해야지 분산 투자가 되는 거지. 이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베팅을 하고 하게 되면요. 그거는 얘가 몰빵하는 거랑 뭐가 틀리냐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하나가 잘못돼서 손해를 본다고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시드머니를 갖고 했을 때 한 종목 딱 100만 원씩 나눠 들어가면 요거에 대한 리스크만 드는 거죠. 그러면 10% 나간다는 100만 원의 리스크니까 요게 10% 나가면은 10만 원 나가는 거 전체 1% 정도를 보는 거죠. 그래야 일정하게 할 수 있죠. 가슴 떨리지 않게 되고. 그래야 이 종목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끊어버릴 땐 끊어버리고, 그죠? 그런데 내가 이제 배팅한 종목이 괜찮았으면, 뭐라 그럴까, 손익비보다는 더 많이 끌고 갈 수 있고, 장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한쪽으로 몰빵하고, 그걸 기대하고, 계속 하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매하기 어려워지죠, 여러분. 그죠? 점점 이 계좌는 안 좋아질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유형 머티리얼하고 종합주가를 다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